경우는 평균적으로 나이가 이 정도 되지만 일단 저 기록에서 봤을 때 저희 병원에서 가장 어린 분한테 기증받았던 경우는 이제 4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생체 기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나 친지분들에게 이제 췌장과 신장을 기증받는 그런 수술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혜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는 보통 이 정도 되시고요. 1형 당뇨와 당뇨의 형태를 조금 보면은 1형 당뇨와 2형 당뇨 이런 비율로 1형 당뇨가 조금 많게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 오시는 분들 보면 1형 당뇨도 많지만 2형 당뇨 분들도 신부전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수술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다시 수술 받으시는 경우가 16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 환자분들의 생존율 얼마나 살아계시는지 췌장 이식 때문뿐만이 아니라 이식 받으신 후에 여러 가지 다른 합병증들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보면은 저희 전체 환자분들 중에서 한 20년이 지난 결과 보면은 한 80% 정도는 아직 생존해 계시고 이것보다 이제 그러면은 얼마나 유지를 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환자를 보면 1년의 경우에 거의 89% 정도, 그 다음에 10년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 그리고 2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이렇게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아까 2006년까지는 한 10케이스 정도 밑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10년 이상 많이 진행한 이후에 이제 얼마나 사용을 하고 계신지를 비교해보면 앞에와는 조금 다른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76% 정도, 그러니까 7, 8분 정도는 10년 이상 사용하고 계신 2006년 이후에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앞에 여러 가지 수술 방법에 따라서는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여기는 이제 아까 처음 그래프처럼 전체 환자분들 시작부터 지금까지로 비교해서 보면은 우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체장 동시 이식의 경우는 10년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이 80%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신장 이식을 먼저 받으시고 췌장 이식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 65% 정도 10년이 지나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췌장 단독의 경우는 조금 낮게 나타났지만 이제 뇌사자분들한테 췌장을 받고 생체 기증자분들한테 신장을 받으시는 경우 동시에 그런 경우는 이제 한 80%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6년부터 보면은 10년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76%. 아까보다는 저희가 이제 좀 수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게 익숙해지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의료진들도 그렇게 된 다음부터는 10년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췌장을 이식하신 후에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환자분들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면역 억제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잘 드시는지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내 것이 아닌 장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급성이나 만성 이렇게 거부 반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약물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외래를 규칙적으로 오시고 그다음에 시간 간격을 맞춰서 복용을 하시고 약물 농도를 체크해서 거기에 맞춰서 약물 농도를 용량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시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인슐린을 다시 쓰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보통은 여기 여러 가지 그렇게 되시는 원인들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여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 당 수치가 올라가고 하셔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 만성으로 거부 반응이 생기신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췌장의 기능에 관계없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췌장 같은 경우는 혈전이 잘 생기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전으로 인해서 안 좋아지시는, 그래서 인슐린을 다시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들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요 바로 환자의 비수능 문제입니다. 요거는 앞에 말씀드린 면역억제제나 이런 부분을 복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경우, 특히 이런 경우는 어떤 때 많이 환자분들이 계시냐면은 당뇨를 어렸을 때부터 앓으시고 이제 일형 당뇨로 이식을 받으신 젊은 췌장 단독 환자분들, 이런 분들 경우에 이제 면역제제를 계속 챙겨 드시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셔가지고 췌장 단독의 젊은 수혜자의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 비수능 문제로 인슐린을 다시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췌장 이식을 고려할 때 지금 물론 환자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받으시고 싶으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처럼 오래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기증자를 고려할지 그리고 어떤 수술을 받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외래에서 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면역억제제도 충분히 발달을 한 상태고 저희가 수술을 계속 해가면서 경험이나 이런 수술 방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기를 예전보다는 오래 쓰실 수 있는 거는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다시 인슐린을 쓰시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이식을 항상 고려할 때는 적절한 수혜자, 기증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나에게 맞는 수술 방법, 뭐 대기 기간이라든지 뭐 신부전이 같이 있으신 분들은 기증자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수술을 받으신 후에는 이제 뭐 약물이나 여러 가지 건강 관리 하시는 부분들이 에 대해서 유지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래 계속 주기적으로 물론 다들 잘 다니시고 계시지만 계속 다니시면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는 게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처럼 가장 오래 사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